자, 891번. 24의 n제곱의 약수 개수가 65일 때 n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24를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24가 8, 3, 24죠? 8, 3, 24.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4의 n제곱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이니까 2의 3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약수의 개수는 이래요. 3n 플러스 1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한 거야. 그렇게 해서 65가 되어야 하는데 65는 뭐 곱하기 뭐예요? 13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n 플러스 1을 5로 만들려면 n이 얼마면 돼요? 그럼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13이 나오죠? 그래서 n이 3 거야. 아, 이거 중급이다, 중급. 잘 봐야 돼. 자, 540의 약수 중 짝수가 몇 개고 3의 배수가 몇 개냐? 자, 540을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2, 27, 2, 135, 3, 3, 42, 3, 55, 3, 15, 3, 5.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는 밝은 정신으로 좋은 머리 가지고 잘 보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야. 난이도가 중급이라고. 자, 여기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짝수라는 거는 2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2가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가 1개 곱해진 경우, 2가 2개 곱해진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면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전체에서 홀수인 경우를 빼면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짝수일까지, 그지? 자, 그래서 이거는 전체에서 홀수인 경우를 빼자고. 이거는 봐야 된다. 이런 걸 안 보면은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맨날 기본 문제만 풀게 되는 거야.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해? 여기 지수에다가 하나씩을 더해서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 전체는 3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니까 얼마야? 14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홀수인 경우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2가 없는 거야. 그러면 2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로만 만드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3하고 5로만 만들어지는 숫자란 얘기야. 보면 알겠지? 그럼 3하고 5로만 만드는 숫자는 여기에다가 하나씩을 더해가지고 곱해줘. 그래서 4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에서 8을 빼니까 16개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3의 배수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3의 배수인 경우. 그런데 여기는 3이 몇 개가 있냐면 3이 3개나 있잖아요. 3의 배수를 찾게 되면은 3이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아? 전체에서 3이 없는 경우를 뺀다는 거예요.
여기서 홀수인 경우라는 것은 2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2가 없는 경우. 자, 그러면 이제 전체는 24고, 자, 3이 없는 경우. 그러면 3을 빼고 여기 2하고 5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럼 2하고 5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는 3 곱하기 2가 되니까 빼기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8개가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Q를 구하면 34개 이렇게 답이 나와요. 자, 동전이 100원짜리가 1개, 50원짜리가 3개, 10원짜리가 2개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를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나한테 100원짜리가 1개가 있고 50원짜리가 2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100원을 줘야 돼. 그러면 100원짜리 1개를 줄 수도 있고 50원짜리를 2개로 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게 더 좋아요? 100원짜리 1개가 더 좋아요? 자, 그럴 때 100원짜리 1개와 50원짜리 2개를 주는 거를 서로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를 지불 방법이라고 해요. 지불 방법으로 보면 서로 다른 경우가. 근데 100원짜리 1개나 50원짜리 2개나 같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지불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같은 액수를 낼 때 동전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 그걸 다르다고 보는 것은 지불 방법인 거야. 근데 어떤 동전을 쓰느냐에 상관없이 금액이 같으면 같다고 보는 거는 지불 금액이에요. 알겠죠? 그게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지불 금액하고 지불 금액의 차이는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의 차이는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그거하고 계산하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별도야 또. 알겠지? 자, 그럼 지금부터 지불 방법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지불 방법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자, 100원짜리 1개를 쓰려고 해. 그러면 100원짜리 1개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어요.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고. 안 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50원짜리 3개가 있어. 그러면 3개를 다 줄 수도 있고 2개를 줄 수도 있고 1개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얘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4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 안 쓸 수도 있으니까. 0, 1, 2, 3이라서. 그러면 10원짜리 2개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3가지가 있는 거야. 뭔지 알겠죠? 2개를 쓸 수 있고 1개도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안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100원짜리 1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고 50원짜리 3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고 2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란 말이야. 그런데 지불 방법이든 지불 금액이든 공통인 사항이 뭐냐면 돈을 전혀 안 쓰는 경우 있잖아. 그거는 방법으로 안 쳐요. 그러니까 100원짜리도 안 쓰고 50원짜리도 안 쓰고 10원짜리도 안 쓰면 돈을 안 줬다는 얘기잖아. 그 경우는 뺀단 말이에요. 이게 지불 방법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지우야?
지우야, 여기 보세요. 빨리 적어. 경우의 수는 있잖아요. 요 숫자 이거 열심히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숫자가 각각 다 의미가 있어.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그 의미를 모르면 이게 숫자 열심히 적어봐야 나중에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의미를 하나 써놓을 수가 없어요. 숫자 하나마다 의미가 다 있잖아. 그래서 그걸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경우의 수는 많이 드러나야 돼요. 경우가 100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 근데 100가지인데 그 한 가지마다 내가 3번, 4번씩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게 되게 많잖아, 그지? 잘 드러나야 돼. 자, 그럼 이제 지불 금액 계산하는 방법. 지불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제일 큰 단위를 중간 단위로 돈을 바꿔오세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0원짜리 한 개가 있잖아. 그럼 얘를 갖다 주고 그럼 50원짜리 몇 개로 바꿀 수 있어? 2개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를 없애고 50원짜리가 2개가 됐으니까 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지불 금액이에요. 그러면 얘를 5개가 있으면 얘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6가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3가지가 되겠죠. 거기서 돈을 안 쓰는 경우를 뺀단 말이에요. 이게 지불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불 방법을 계산을 할 때는 돈을 그대로 놓고 가지수를 계산을 하는 거고, 지불 금액으로 할 때는 제일 큰 단위를 중간 단위로 바꿔 갖고 와서 요 2가지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24 빼기 1이니까 23이 나오고, 여기는 18 빼기 1이니까 17 이렇게 됩니다. 일단 답을 적고. 자, 그래서 A 빼기 B를 구하시오. A 빼기 B를 구하면 6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아니 왜 돈을 바꿔오면 되느냐? 돈을 바꾸는데 왜 하필이면 제일 큰 단위만 중간 단위로 바꾸느냐? 그럼 중간 단위는 작은 단위로 또 바꾸면 안 되냐? 자, 이 돈을 바꾸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작은 단위의 돈을 합쳐가지고 그 윗 단위 돈하고 같은 금액이 되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윗 단위의 한 단위 가격이랑 같으면 한 단위. 그러니까 여기는 10원짜리 2개잖아. 10원짜리 2개 다 더해서 얼마야? 20원이잖아요. 그럼 그 20원 가지고 50원을 바꿀 수 있어 없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50원짜리가 3개가 있잖아. 그럼 여기 2개 모이면은 100원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 단위에 있는 돈을 일부를 더해가지고 그 윗 단위가 되면 그 윗 단위를 아래 단위로 끌고 내려오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10원짜리가 5개 있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50원 한 단위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제일 작은 단위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요. 경우의 수는 내가 그랬잖아. 종류는 많아도 깊이는 없다고.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제대로 들으면 그냥 그걸로 다 아는 거야. 근데 안 들으면 그냥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야 돼. 한 번 설명할 때 지우야. 한 번 설명할 때 잘 들어야 돼. 고개 들고 책 쳐다봐야 볼 거 없어요. 여기 칠판 보세요. 칠판. 자,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4개가 있는데, 자, 이것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지불 방법입니다. 지불 방법은 돈을 안 바꾸고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2개면은 몇 가지 방법 쓸 수 있어? 3가지를 쓸 수 있어.
정연아, 여기 3개 있잖아. 그럼 몇 가지 방법 쓸 수 있어? 네 가지를 쓸 수 있어. 여기 4개 있잖아. 몇 가지를 쓸 수 있어? 5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도 안 쓰는 경우를 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4, 5, 20, 60 빼기 1이니까 59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방법을 구할 때는 뭐 내려오든 말든 상관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대로 고정시켜서 쓸 거니까. 근데 지불 금액을 구하시고 할 때는 항상 제일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꾸도록 그렇게 지금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자, 10,000원짜리 2장, 5,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3장이 있어요. 그럴 때 지불 금액을 구하셔. 그럼 지불 금액은 여기를 이걸로 바꿔와야 되지. 그러면 10,000원짜리 2장이면 5,000원짜리 몇 장이 생기는 거야? 4장이 생기는 거지. 그럼 얘를 없애고 여기다가 플러스 4를 해. 그래서 몇 장이 되냐면 6장이 되는 거야. 그럼 이 6장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7가지가 되는 거지. 여기 3장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돈을 전혀 쓰지 않는 한 가지를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27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다 이런 거야. 듣고 나면 되게 간단해. 안 들으면 몰라. 이게 갭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 이거를. 자, 다음 그림과 같이 4개의 도시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A에서 출발하여 C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죠. 자, 그러면 A에서 C를 가려면 B를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 D를 거쳐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B를 거쳐서 가는 방법의 수.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게 4가지, B에서 C까지가 2가지, 그래서 8가지가 있고, D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 3 곱하기 4에서 12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또는 이거잖아. 그래서 더해줘요. 자, 그래서 총 20가지가 있겠다. 자, 857번. 집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죠. 집에서 도서관. 자, 그럼 집에서 도서관을 가려면 집에서 A를 거쳐서 도서관을 갈 수가 있고 B를 거쳐서 도서관을 갈 수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A하고 B를 거쳐서 도서관을 가거나 아니면 B하고 A를 거쳐서 도서관에 가는 방법이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극적을 계산해가지고 다 더해줘야 돼. 그러면 A를 거쳐서 간다 그러면 3 곱하기 6가지. B를 거쳐서 가면 2 곱하기 3은 3가지. 자, 그러면 집에서 A까지 가는데 3가지. A에서 B로 가는데 2가지. B에서 도서관을 가는데 3가지. 그래서 여기는 18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집에서 B를 거쳐서 가는 경우, 그러면 B로 가는 게 1가지, B에서 A가 2가지, A에서 도서관이 2가지. 그래서 4가지.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은 31가지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지금 도로망이 있어요. 그런데 A에서 C로 가는 길이 90가지가 되게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B하고 D를 연결을 해가지고 총 90가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B하고 D를 몇 개로 연결을 하면 되겠는가 그런 얘기야. 그러면은 B하고 D를 X개로 연결을 했다고 하자. 그럼 이제 A에서 C까지 가는 데는 길이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이 있고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제 B하고 D를 연결을 하면은 A에서 B로 가서 D로 가서 C로 가는 방법이 있고 A에서
B로 가서 B로 가서 C로 가는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이 가짓수를 전부 더해가지고 90까지가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고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 그래서 여기에서 6가지가 나와. A에서 B로 가는 게 세 가지고 B에서 C로 가는 게 두 가지니까 6가지.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으로는 총 12가지 방법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새로운 X를 넣어가지고 이제 찾아보면 A에서 B로 가는 게 두 가지, B에서 D가 X, 그리고 D에서 C가 두 가지니까 이게 4X가 돼요. A에서 D로 가는 거는 세 가지고 D에서 B로 가는 게 X가지,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게 세 가지. 그러면 이거는 9X가 되겠지. 그럼 이걸 다 더하면은 13X 플러스 10이야. 이걸 계산을 해서 90이 나오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13X는 78 이렇게 되니까 X가 얼마가 되냐면 6가지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다. 자, 899번. 5개의 영역을 빨, 주, 노, 파, 검 5개의 색깔을 이용해서 칠을 할 건데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색칠하기 문제는 있잖아요. 원래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단순한 유형, 하나는 복잡한 유형. 원래는 유형이 20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만 나와. 이건 이제 단순한 거야. 자, 단순한 유형은 어떻게 푸냐면 제일 많은 면과 다 있는 곳을 선택을 해. 제일 많은 면과 다 있는 곳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다 있는 면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만 제일 많은 면과 다 있는 곳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한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A, B, C, D 중에서 어디를 제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A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색깔은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어요. 그러면 A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5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부터 차례대로 또는 E부터 차례대로 어느 한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알겠죠? 근데 이게 같은 색을 그러니까 붙어있는 곳에 같은 색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B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4가지가 돼요. C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돼요? 3가지가 돼요. 왜냐하면 A하고 B에 선택된 거를 여기다 쓰면 안 되니까. 그러면 D는 몇 가지가 될까요? D도 3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D는 A하고 C만 피하면 되는 거야. 이 두 칸만 피해서 다른 색을 칠하면 돼요. 그래서 D도 3가지고 E는 몇 가지예요? E도 3가지가 되는 거야. E는 A하고 D를 피하면 돼. A하고 D에서 쓰고 있는 색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선택을 하면 된다고. 이게 간단한 문제. 알겠죠? 자, 그러면 20 곱하기 여기는 27 나오니까 540까지 이렇게 답이 되겠어요. 자, 900번. 다음 그림의 3개의 영역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그 4가지 색으로 칠할 겁니다. 자, 그럴 때 A, B, C 영역에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는 자, 그림이 단순할 때는 가장 많은 면과 다 있는 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한쪽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B가 가장 많은 면과 다 있잖아요.
B를 결정을 해. B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쪽부터 차례대로. 그럼 A에 선택할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될 것이고 C도 세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36가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